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유료 강의를 찍어서 잠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 더 클래스 들어가 보시면 저의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코파일럿 고수대기 강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코파일럿 강의는 10,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릭해보면 오신의 동영상 참고해서 이렇게 10,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리뷰도 감사하게 2명이나 달아주셨고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하면 1평 코파일럿 사용법은 이 코파일럿이 무엇이냐 이거와 관련돼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2편에서는 코파일럿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마지막 3편에서는 코파일럿의 다양한 확장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과 프롬프트를 결합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 1편은 제가 요 안내 영상 뒷부분에 무료로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뒷부분을 보셔도 되고 제 감자나라 AI 유튜브 채널에 최상단에 코파일럿 사용법 강의 1편이 풀 버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요걸 보셔도 됩니다. 2편부터는 구매하신 분들만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리고 프롬프트를 확장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강의에 사용된 강의 자료들을 1편과 2편 그리고 3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챗GPT나 클로드3 등을 구매하고 사용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을 많이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구매하고 시청하실 수 있도록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 영상 끝나면 제가 유튜브에 공개한 일부를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코파일럿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코파일럿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활용의 정도 그리고 방법들이 다른데요. 저는 일반 직장인 혹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이 코파일럿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파일럿 들어보셨습니까? 코파일럿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파일럿은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 이런 정도 되겠죠. 코파일럿이니까 부기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파일럿인 너를 도와주는 보조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야 입니다. 이게 왜 코파일럿으로 정했을까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 터미네이터 미래의 인공지능이 지구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런 SF 많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의 인공지능이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네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 서비스일 뿐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상상의 날개를 펴보고요. 이제 코파일럿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코파일럿을 알기 위해서는 GPT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 사람이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인데요. 샘 알트만이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GPT-4 터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업체도 상용화하지 않았던 생성형 인공지능 GPT를 개발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GPT를 이용해서 채팅처럼 쓰는 서비스를 GPT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수익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월 $20를 내고 결제해서 쓰는 그 모델은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크겠지만 오픈 AI의 수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픈 AI가 실제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영역은 기업용 챗GPT 그리고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GPT를 이용해서 당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세요. 요게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API를 통해서
공유하고 이 API로 챗GPT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챗GPT한테 비용을 많이 내겠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리가 나타나서 투자를 해줄 테니까 GPT-4의 사용권을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달라 라고 얘기했고요. 샘 알트만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티아 나델리가 인공지능 모델인 GPT-4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서비스와 결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서비스와 GPT-4가 결합해서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를 코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PT-4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어요. 요걸 채팅에 최적화시킨 게 챗GPT이고요. GPT-4를 마이크로소프트 스타일로 맞춘 걸 코파일럿이라고 합니다. 자, 요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그리고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 요것들이 합쳐서 코파일럿이 되었다. 그리고 윈도우부터 개발자들이 쓰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오피스들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를 포함한 다양한 브라우저 기능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코파일럿의 관계는 GPT-4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같은 아빠를 둔 이복 형제 뭐 요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파일럿은 무료가 있고요.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월 29,000원이고요. 현재 한글이 지원되지 않지만 뭐 앞으로는 지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반용은 채팅, 실시간 검색, 컨텐츠 생산, 이미지 생성 등등등등 요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프로는 일반용에서 가능한 모든 기능에 GPT 사용량이 많고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작이 되고요. 챗GPT에서 가능한 나만의 프롬프트를 짜서 서비스를 만드는 GPT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에 코파일럿이 적용이 되었는데 제가 한글이 지원 안 되지만 지금 월 29,000원 내고 써보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29,000원 내고 쓰기에는 좀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용을 써보시면서 차후에 한글이 지원되면은 프로를 사용해볼까 이런 고민까지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코파일럿을 쓰는 이유가 무료인데 GPT-4를 제한 없이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굳이 프로를 29,000원에 낼 거면 챗GPT를 쓰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일반용을 쓰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코파일럿을 만나볼 수 있는 영역은 엣지 브라우저에 사이드바 있고요. 엣지 브라우저에 빙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윈도우에도 이렇게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브라우저는 크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코파일럿은 크롬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엣지 브라우저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엣지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니까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쓰려면 엣지 브라우저를 쓰세요. 코파일럿을 쓰려면 구글 검색 엔진이 아니라 빙 검색 엔진을 쓰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간만에 크롬도 잡고 구글도 잡고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대부분의 작업은 크롬에서 하고 코파일럿을 쓸 때만 엣지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윈도우에 사이드바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엣지 브라우저에 빙으로 접속해서 코파일럿을 자주 사용을 하고요. 웹페이지 요약할 때는 사이드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상의 AI 컴패니언 뜻이 뭐지? 제가 찾아봤는데 동반자 뭐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AI 동반자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바일에서는요 크게 3개의 앱들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보면 엣지 브라우저 기능 중에 빙 검색만 떼서 만든 게 챗 AI and GPT-4 요 앱이고요. 요 앱 중에 코파일럿만 떼서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솔직하게 빙 안 쓰시잖아요. 빙도 뭐 전 세계 점유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검색 결과도 좀 그래요. 그래서 엣지 브라우저 대신 크롬 쓰시고 빙 대신에 구글 쓰시고 다만 코파일럿 앱만 다운받아서 코파일럿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을 쓰시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면처럼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윈도우 쓰시겠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고 기본 브라우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 간혹 저처럼 맥을 쓰신다거나 다른 OS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엣지 브라우저 검색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빙인데요. 빙은 그냥 구글 검색 엔진과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점유율이 3% 정도 되고요. 요 빙에 코파일럿을 쓰려면 요 버튼 요거를 요렇게 누르신다거나 혹은 상단에 코파일럿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써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업 환경이 검색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애플의 비전 프로 후기들을 알려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보다가 스크롤 조금만 넘겨보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빙에서 코파일럿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화면처럼 copilot.microsoft.com 요 주소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이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봤는데요. 제가 스크롤을 잘못 올리더라도 화면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주소 copilot.microsoft.com 여기서 작업을 많이 해주고 빙에서 코파일럿 들어가는 거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 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요게 웹사이트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코파일럿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사이드바입니다. 여기 코파일럿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누르면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울트라 카메라 성능 1위에 올라 요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사이드바를 통해서 코파일럿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화면처럼 이렇게 코파일럿이 나오는데 뭐 기능은 윈도우의 시스템에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도 있다 요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하기 전에 UI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코파일럿에 보시면 대화 스타일 선택이 있습니다. 보다 창의적인, 균형 있는, 정밀한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다 창의적인 요걸 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다 창의적이니 더 높은 이해도, 더 높은 추리력, 그리고 더 한글을 잘 구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입력하는데요. 몇 개의 채팅창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만들면 되는데 이 하나의 채팅방에서 질문하고 답변받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렇게 연달아서 작업하는 게 최대 30개까지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영문 기준으로 4,000자 넣기 때문에 기사 하나 정도는 넣고 요약해줘. 이런 정도의 길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질문은 최대 30개까지 연달아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새 토픽이라고 이제 채팅창을 새로 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채팅을 시작할 때 쓰시면 되고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창에서 계속 하면 안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나의 채팅창은 최대 30개의 질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채팅창에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채팅창은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가 됩니다.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 계속 채팅창에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학생 관련돼서 정보를 묻게 되면 초등학생의 학습 내용과 대학생의 학습 내용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내가 원치 않은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주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새 채팅창을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나는 교실과 관련해 중학생이 알아야 할 영어 단어 5개를 알려줘 라고 넣었으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의 출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챗 GPT에 비해서 코파일럿은 가급적이면 웹에 검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요약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답변 관련된 도구들이 있고요. 요 아래 사살표 이거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요거는 복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요런 거 어때? 제안을 해주는데 뭐 딱히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코파일럿 화면에 와 봤는데요. 대화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화 스타일 중에 보통 빠른, 균형 잡힌 요렇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다 창의적인 요 놈을 선택해 주는 게 컨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와 지금 화면이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월 29,000원에 코파일럿 프로를 사용해 보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서는 없었던 GPT-4와 GPT 터보를 선택하는 그런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채팅창은 최대 30개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요 새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새로운 채팅창을 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애플의 비전 프로 후기들 알려줘 라고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갤럭시 S24 AI 기능을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연달아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팅창에서 갤럭시 24의 기능을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채팅창에 대화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채팅창이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 기존의 그림을 그리던 도화지가 아니라 깨끗한 도화지에서 그리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채팅하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채팅을 한다 라고 한다면 깨끗한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여기도 새로운 채팅창에 대화를 시작해야 전혀 학습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과 내가 새로 묻는 주제가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뭔가 주제가 달라졌다? 아니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답변이 혹은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너무 구리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새 토픽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슬라이드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나는 공부와 관련해 중학생이 알아야 할 영어 단어 5개를 알려줘 라고 질문을 입력을 하면 이제 답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답변 나오는 속도는 대략 요런 정도이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느려지거나 좀 빨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 요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나온 첫 번째 답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략 한 50% 60% 정도만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에 맞춰가는 것이지, 질문을 했는데 딱 원하는 게 나온다 이런 일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충 마음에 드네 또 수정하고 요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챗 GPT와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답변들은 하단에 출처를 표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2번 출처를 통해서 답변을 긁어왔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블로그 내용을 보고 긁어왔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긁어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GPT-4와 클로드 AI에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챗 GPT입니다. 대략 이런 정도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파일럿의 심장은 GPT-4이고 챗 GPT 역시도 GPT-4를 쓰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차이점은 코파일럿은 이렇게 출처들이 있는 반면 챗 GPT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3에 한번 넣어 볼게요. 클로드 3는 이렇게 나옵니다. 뜻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코파일럿과 챗 GPT와 클로드 3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LLM 모델을 선택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 볼게요. 자, 요 아래쪽에 옵션들이 나오는데 좋아요, 싫어요, 복사, 그리고 내 본
보내기를 누르면 워드나 PDF나 텍스트로 보낼 수 있고요. 공유도 할 수 있는데 공유는 대략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요. 채팅창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요 하단에는 지금 나온 답변에 이어서 질문할 내용들이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어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단어들을 알려주고요. 여기 영어 문장으로 사용 예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써보니까 간단한 프롬프트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복잡한 프롬프트를 할 때는 뭐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거 검색과 최신 뉴스인데요. 질문을 그냥 2024년 2월의 챗GPT 관련 뉴스 5가지를 찾아줘 라고 하면 요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출처도 있고요. 답변에 보시면 여기 숫자 1, 1 요렇게 있잖아요. 아, 요거 보고 답변했구나 라고 하는 출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요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LLM 모델은 뻥을 잘 치거든요. 물론 알고리즘적으로 이걸 다 걸러내고 있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남성이 40, 여성이 60 과연 이게 뻥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출처에 들어가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출처가 오염된 것까지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웹에서 가능한 검색에서 답변을 출력해 주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이렇게 뽑아주고요. 다만 이왕이면 최신 정보를 찾을 때는 구체적인 기간을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냥 불분명하게 지난주라던가 한 달 전이라던가 이런 단어보다는 언제부터 언제 숫자를 넣어서 정확한 기간을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올려놓으면 출처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24년 3월 MS 관련 중요한 뉴스 5가지를 찾아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GPT-4는 참고로 2023년 4월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2024년 3월에 대한 내용은 보시다시피 코파일럿이 빙을 통해서 얻어온 정보입니다. 뉴스 기사의 중요한 점은 언제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틀린 정보가 아닌지 이게 중요한데요. 마우스를 요 기사 위에 올려놓으면은 출처가 무엇인지가 나오고요. 제가 요 놈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주로 언어가 한글로 된 컨텐츠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외국의 언론사의 접근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챗 GPT에 넣어보면 아하, 영어로 나왔네요. 수정해서 한글로 출력해줘 라는 부분을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보면 자, 요렇게 나왔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 요렇게 출처도 나오게 됩니다. 클로드 3의 경우는 최신 정보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정보는 다 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과 챗GPT와 클로드3 중에 실시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곳은 코파일럿, 챗GPT 요 2가지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복잡한 프롬프트입니다. 앞에보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넣은 프롬프트인데요. 너는 지금 나의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넣었고요. 목표 넣었고요. 사전 정보, 교실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있어. 그리고 아래와 같이 출력해줘 라고 넣었습니다. 복잡하고 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답변이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거 채팅창 아니지 않니? 맞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자필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과 전자필기장의 차이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기서는 단순한 채팅은 코파일럿, 복잡한 프롬프트를 쓸 때는 전자필기장 요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 프롬프트 한번 넣어 볼게요. 요 프롬프트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어 선생님이고 너의 목표는 나에게 쉽게 영어 단어를 알려주는 것이야. 나는 교실과 관련해 중학생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있고 영어 단어는 아래 형식에 맞게 뽑아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런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은 제가 뒤에 챕터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요놈을 복사를 해서 코파일럿에 한번 붙여 넣어 보죠.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복잡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 형식들을 넣었더니 화면처럼 좀 더 제가 원하는 형식대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대충 넣었던 요 프롬프트, 요 답변에 비해서 프롬프트가 체계적이고 복잡하면 할수록 좋은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동일한 프롬프트를 챗 GPT와 클로드 3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요게 챗 GPT의 답변입니다. 어떻습니까? 코파일럿과 대략 비교를 해 보시면은 비슷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클로드 3 역시도 답변이 잘 나오고요. 다만 보기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LLM 모델을 통해서 작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파일럿에는 전자필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복잡한 프롬프트를 쓸 때는 이런 채팅창도 쓰지만 전자필기장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다양하고 긴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코파일럿과 비교를 해 보면 전자필기장이 좀 더 보기 좋은 답변들이 잘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저는 좀 복잡한 프롬프트다, 아니면 답변의 길이가 좀 길다 이러면은 코파일럿보다는 전자필기장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거, 이미지 생성입니다. 화면처럼 감자 캐릭터를 미니멀 디자인으로 만들어줘. 요런 거 잘 만들고요. 오른쪽처럼 사진 같은 이미지 만들어줘.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사진 같은 느낌 아닙니까? 옛날에 비해서 꽤 잘 만들어 주고 있다. 참고로 요 이미지는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챗 GPT는 한 개밖에 안 만들어 주는데 코파일럿은 한꺼번에 4개씩 만들어 줍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되죠. 자, 화면에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귀여운 남자 직장인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자,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하고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총 4장이 생성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 GPT-4 안에 결합이 되어 있는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수정할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채팅창에 이어서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가 원하는 건 1번과 4번, 전 요런 정도 스타일을 원합니다. 확실히 인종은 다 한국인으로 바꿨는데 얘는 얼굴이 좀 너무 하얗네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프롬프트는 동일하게 하되 실사 이미지, 실제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 이렇게 수염이 있네요. 그래서 위에 이미지에서 한국인으로 바꿔주고 수염은 없는 얼굴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부터 조금씩 수염이 자라더니 4번은 네, 이렇게 자랐네요. 대략 요 정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제가 해보니까 일러스트는 확실히 잘 만들어요. 그런데 실사 이미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게 달리 모델의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챗 GPT에서 한번 해볼게요. 남자 캐릭터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달리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좀 코파일럿의 처음 결과물과 보시면은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챗 GPT는 한 번에 한 장만 나오다 보니까 또 다른 이미지를 보려면은 리제너레이트를 눌러야 이렇게 또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두 번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코파일럿이 장점이 있습니다. 클로드 3는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기 업로드 했고요. 단순히 묘사해줘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만들어주고 주제는 이번 여름휴가는 파리로 라고 해서 3개의 문장과 10개의 해시태그를 만들어줘. 톤앤매너, 컨텐츠 만들 때 톤앤매너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톤앤매너는 구어체, 흥미진진 이모지를 사용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이번 여름휴가는 파리로 가자고요.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약간 말투가 외국인이 한국말 잘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사람의 느낌이 나도록 약간 고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걸 휴먼 터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이미지를 묘사하고 그걸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화면처럼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략 이런 느낌인 거죠. 인스타그램 상승하고 있고 페이스북 망하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 할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마케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건데요. 이미지 올리고요. 디지털 마케터의 관점에서 이미지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상승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줄어들고 있다 라고 꽤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해줍니다. 화면에서 이미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이미지는 요 이미지이고요. 우측 하단에 이미지 추가 버튼 누르고 이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자, 그리고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상세하게 묘사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더 길게 묘사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더 길게 묘사도 해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만들어줘. 주제는 신선한 방울토마토 20% 할인, 문장은 3개, 10개의 해시태그를 사용해주고 톤앤매너는 구어체, 흥미진진 이모지를 사용해주고, 보통 하나만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3개의 예시를 출력해줘, 요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어색할 순 있지만 이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get 할 수 있는 기회, 요렇게 한글로 유희하는 요런 내용들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챗GPT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묘사해 주고요.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챗GPT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클로드 3에서 묘사를 해 봤고요. 요런 정도 묘사해 주고 있고, 게시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보면 자, 요렇게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에 가까운 인공지능 모델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월간 사용자 추이, 요걸 한번 이용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할게요. 여기서 핵심은 이미지를 묘사할 때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요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분석을 하는가,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가,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서 업로드.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냥 분석해줘 라고 해도 되지만 디지털 마케터의 관점에서 이 이미지를 분석해줘 라고 요청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위에 이미지를 잘 분석해 줬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통찰력도 제공해 준다 라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은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망해가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캡처 떠서 넣어주시면은 잘 분석을 해줍니다. 동일하게 챗 GPT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챗 GPT는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클로드 3, 오프스는 동일하게 분석을 요청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래프의 사실적인 분석은 3개 모델 다 굉장히 잘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거 웹사이트의 정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요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웹사이트 주소인데요. 요 놈을 코파일럿에 넣고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답변도 아주 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요청합니다. 머리글 기호로 짧게 요약해줘 라고 하면 요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코파일럿을 채팅창에 쓸 때 장점 중 하나가 요렇게 입력을 하면 답이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연달아서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이것도 채팅창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프롬프트를 넣을 때 웹사이트 주소를 넣게 되면 그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에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요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넣고 이 사이트의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 주고요. 글머리 기호로 짧게 요약해 줘 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 줍니다. 요 기사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 언론사의 웹페이지입니다. 네이버 뉴스는 요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언론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 기사를 요약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해 주고요. 위에 기사 내용을 5장의 카드 뉴스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뭔가 프롬프트적으로 수정은 해야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웹사이트를 요약하고 이걸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챗 GPT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주소 넣고 요약해 달라고 하면 아하, 한글로 안 나와서 한글로 요약해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통 챗 GPT에서는 이렇게 요약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화면처럼 이런 GPTs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일하게 이 뉴스를 한글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맞춤 GPT가 작동을 하면서 기사만큼 길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챗 GPT에서는 웹사이트를 요약하려면 이런 웹파일럿과 같은 GPT를 사용해야 잘 됩니다. 반면에 클로드 3의 경우는 보시면 클로드는 do not have internet access, 인터넷에 액세스를 할 수 없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 3는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웹사이트 요약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이버 뉴스의 경우는 코파일럿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 기사거든요. 자생 엉겅퀴의 놀라운 효능 뭐 요런 건데 요 주소를 요약해 달라고 했더니 상장 기업들이 외부 감사와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잘 요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많은 사이트들이 코파일럿의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요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도 이렇게 유튜브 주소를 넣고 요약해 달라고 하면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코파일럿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엣지 브라우저의 사이드바 기능을 활용하시면 웹페이지와 유튜브의 영상이 요약 가능한데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파일럿으로 웹페이지와 동영상을 요약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 뉴스는 요약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우측 상단에 버튼 눌러서 나오는 요 코파일럿 사이드바는 요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화면처럼 내용이 요약되고 이걸 통해서 또 연달아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앞에처럼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넣는 건 안 되지만 화면처럼 사이드바를 통해서 페이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직은 오류인 것 같긴 한데 제가 페이지 요약이 아니라 페이지를 요약해 주세요 뭐 이런 좀 뭔가 다르게 입력을 하면은 엄한 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요약 생성 요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한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화면에서 비디오 하이라이트 생성 요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로 비디오를 요약해 줍니다. 요걸 통해서 또 연달아 컨텐츠를 만드시면 되겠죠. 심지어는 PDF도 요약이 됩니다. 웹페이지에 있는 PDF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PDF 파일을 엣지 브라우저로 열어서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요약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잘 된다. 자, 이제 화면에서 사이드바를 통해서 웹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요 네이버 뉴스는 채팅창에서는 요약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접근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이드바 눌러서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누르면 요약을 영어로 해주네요. 그래서 한글로 페이지 요약 생성을 입력해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해 줍니다. 영어로 간혹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당하지 마시고 한글로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직 오류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웹페이지를 요약해 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엄한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요 페이지 요약 생성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유지한 채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요약 생성 버튼을 누르던지 요걸 눌렀는데 영어로 번역이 된다 라고 한다면 한글로를 붙여서 한글로 페이지 요약 생성 요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요약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들어왔더니 옆에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는 웹페이지 요약하기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가 떴네요. 제가 클릭을 하면 아하, 요약은 잘해 주는데 다 영어로 나왔네요. 그래서 한글로 동영상 하이라이트 생성하기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참고로 슬라이드 제작할 때는 이렇게 영어로 튀어나오지 않고 한글로 잘 해줬었는데 오늘 촬영하면서는 자꾸 영어로 알려주네요. 요거는 뭐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웹페이지만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제 감자나라 AI의 팁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논문이 하나 있어요. 원본 논문 출처 요 클릭해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 PDF 누르면 이렇게 PDF 파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이드바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문서에서 주요 인사이트 생성 눌러주면 자, 이렇게 요약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해서 코파일럿에게 물어볼 질문 이렇게 질문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PDF 파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뭐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코파일럿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한 컨텐츠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빨리 컨텐츠를 만들 때 쓰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는 채팅이었다면 이번엔 작성입니다. 작성을 하면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작성 주제, 톤, 형식, 길이, 미리 보기들이 있습니다. 작성 기능은 긴 호흡으로 컨텐츠를 작성하기보다는 웹사이트에 사용할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서 삽입하는 것인데요. 작성 주제, 톤 앤 매너, 글의 형식, 글의 길이 정해서 초안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짜라랑 나오게 되고요. 아래 페이지 삽입 버튼을 통해서 바로 이런 메일이라던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바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웹페이지에 쓸 간단한 컨텐츠를 쓰시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메일 같은 거 쓰실 때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메일을 킨 상태이고 사이드바에 코파일럿을 연 다음에 여기 작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주제는 내가 지금 코파일럿 강의 준비 중이라 바쁘다 라고 넣고 톤은 캐주얼, 형식은 전자메일, 길이는 보통, 초안 생성을 누르게 되면 대충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화살표 누르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대략 마음에 든다면 사이트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오류가 나서 그런지 지금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복사해서 그냥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사이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잘 들어갈 때도 있는데 아직은 좀 오류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성 기능은 어떤 긴 문장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기 귀찮을 때 이럴 때 이런 걸 써서 넣거나 웹사이트에 입력할 때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의 정보 파악인데 요거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미리 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공개해 주고 있어요. 포테이토 짝대기 AI.xyz 제 홈페이지인데요. 12월에 제일 인기가 있었고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망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방문자의 경로는
29%가 검색 엔진, 71%가 다른 웹사이트고 유튜브부터 오픈 AI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엣지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에 비해서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여기에 큰 의미를 두기엔 좀 어렵고요. 대략 그냥 요런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엣지 브라우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크롬보다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요런 정도구나. 여기까지만 파악해 주시면 된다. 자,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치직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코파일럿 사이드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파악을 눌러보면 이렇게 요 사이트에 대한 요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간 트래픽도 나오고요. 상위 10%이라고 하고요. 검색 엔진에서 80% 정도 찾아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엣지 브라우저의 사용률이 3%밖에 안 되니까 대략 요런 정도다. 요건 제 웹사이트인데 역시 사이드바 열어서 미리 파악을 하면 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리긴 했지만 채팅창과 전자필기장 요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채팅창입니다. 단계별 프롬프트 입력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코파일럿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주는데 소론, 본론, 결론 요렇게 나눠서 개요를 작성해줘. 그러면 개요가 나왔습니다.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뭐합니까? 화면처럼 소론을 작성해줘. 소론 작성했죠. 두 번째, 본론을 작성해줘. 그리고 본론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본론에 소제목 없이 문장으로만 작성해줘.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넣고 나온 답변을 수정하고 또 넣고 또 입력하고 출력하고 또 입력하고 출력하고 요런 것들이 코파일럿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된다. 그래서 코파일럿의 채팅창을 이용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채팅 형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계별로 컨텐츠를 생산해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출력한 결과값을 수정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채팅창에서 위의 내용을 바꿔달라, 위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대화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출력하는 결과값이 좀 짧은 편이고요. 출력 형식을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채팅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지 또 챗GPT 하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냥 문장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뭐 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채팅창에서는 좀 쉽지는 않아요. 반면에 전자필기장은 왼쪽은 프롬프트 입력, 오른쪽은 출력값이 나오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동일하게 코파일럿에 대해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개요를 짜는 게 아니라 바로 게시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단계별로 컨텐츠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게시글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수정할 부분을 넣습니다. 앞에 여기 너무 짧으니까 좀 길게 작성해 줄래? 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 전자필기장 많이 쓰고요. 세부적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컨텐츠를 생산할 때 유리합니다. 다양한 형식과 긴 컨텐츠를 생산하기에 좋고요. 다만 출력하는 결과값을 위의 내용에서 이걸 수정해줘, 위의 내용에서 이걸 추가해줘, 빼줘 이렇게 위의 내용이란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의 결과 바로 여기 나오는데 다시 여기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하는 결과물을 단계별로 수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결과를 디테일하게 수정하기에는 좀 어렵다. 정리하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 저는 여기에 속하거든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전자필기장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컨텐츠를 만들어 출력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프롬프트를 자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일반 사용자고 단순 정보를 검색하고 생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코파일럿 괜찮은 것 같습니다.